라희야, 미안해. 나 더 이상 안 돼. 그 말은 라희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그녀의 연인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등을 돌렸다. 라희는 오메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다. 페로몬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주변의 알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베타였다. 그녀들은 처음부터 운명적이지 않았다. 왜? 우리가 함께한 인연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사라졌다. 라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가운 아스팔트에 손을 짚었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그녀를 비추었지만 세상은 갑자기 차갑고 외로워졌다. 라희는 작은 마을 출신의 오메가였다. 부모님은 그녀를 서울로 보내며 평범하게 살아라라고 당부했다. 오메가로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사회는 알파를 중심으로 돌아갔고 오메가들은 종종 약자로 취급받았다. 라희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꿈꿨다. 지은이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그녀들은 서로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지은이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다. 오메가랑은 결혼할 수 없대. 그 말은 라희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집으로 돌아온 라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다. 서울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외로운 도시였다. 다음 날 카페로 출근한 라희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손님들이 북적이는 오후,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알파였다. 페로몬이 강렬하게 퍼지며 라희의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요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라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준비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라윤이었다. 서울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 알파. 그녀는 라희를 한 번 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여기 자주 오나 봐요. 라희가 물었다. 라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처음인데 뭔가 끌리네요. 그날부터 라윤은 매일 카페를 찾았다. 라희는 그녀의 존재가 불편하면서도 설레었다. 오메가로서 알파의 페로몬에 약한 건 당연했지만 라윤은 달랐다. 그녀는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서울 생활 어때요? 마을 출신이라 들었어요. 라윤이 물었다. 라희는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페로몬에서 느껴지네요. 순수하고 따뜻한 냄새, 라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오메가와 알파의 관계는 복잡했다. 전통적으로 알파가 오메가를 보호하고 주장하는 문화가 남아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평등을 외치며 변화하고 있었다. 특히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숨겨진 존재였다. 라희는 라윤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삶을 알게 되었다. 라윤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알파로서의 책임이 무거워요. 하지만 자유롭고 싶어요. 라윤의 말에 라희는 공감했다. 그녀들도 비슷한 아픔을 가졌다. 지은이의 배신 후 라희는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 라윤은 천천히 그 문을 두드렸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저녁, 라윤이 카페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 라희 씨, 저녁 같이 먹어요. 라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나섰다.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갔다. 비가 그친 후 공기는 상쾌했다. 왜 나예요? 라희가 물었다. 라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의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버림받은 오메가라 들었지만 당신은 강해요. 라희와 라윤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라윤은 라희를 서울의 명소로 데려갔다. 남산타워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라윤은 라희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보면 서울이 작아 보이죠? 우리의 문제도 작아질 거예요. 라희는 그 손의 따뜻함에 눈물이 고였다. 오메가로서의 본능이 라윤을 주장자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그녀는 조심스러웠다.
지은이 때문에. 아직 아파요. 라유는 이해했다. 천천히 가요. 나도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라희의 직장 동료들은 그녀를 수근거렸다. 알파랑 붙어 다니네. 오메가답게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에서 LGBT 관계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알파 오메가 커플은 전통적인 젠더 역할을 상기시켰다. 라윤의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그녀의 상사는 알파로서의 이미지를 지켜라 라고 경고했다. 라윤은 무시했지만 압력은 커졌다. 어느 주말, 라희는 라윤의 집으로 초대받았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라윤은 한식으로 저녁을 준비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테이블에 올랐다. 우리 엄마 레시피예요. 라윤이 웃었다. 식사 중 라희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마을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오메가라서 걱정 많으셨어요. 서울 와서 자유로워졌는데 지은이가 라윤은 라희의 어깨를 안아주었다. 이제 나랑 함께해요. 내가 지켜줄게. 그날 밤 그들은 소파에 앉아 K-드라마를 봤다. 로맨틱한 장면에서 라희는 라윤의 가슴에 기대었다. 페로몬이 섞이며 공기가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선을 넘지 않았다. 감정의 깊이를 우선했다. 충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지은이가 다시 나타났다. 카페로 찾아온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라희야, 실수였어. 가족 때문에 그랬어. 다시 돌아와 라희는 혼란스러웠다. 라윤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누구예요? 라윤이 물었다. 라희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라윤의 눈에 질투가 스쳤다. 그녀는 배타잖아요. 나처럼 당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라희는 라윤의 말에 안도했지만 지은이의 재등장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라윤은 라희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들은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보며 라윤은 라희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다. 이건 나의 약속이에요. 당신을 주장할게요. 오메가 알파 문화에서 주장은 깊은 의미였다. 라희는 감동받았지만 두려움도 느꼈다. 사회가 우리를 받아줄까요? 라윤은 단호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상관없어요. 여행 중 그들은 해변에서 산책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감쌌다. 라희는 라윤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도시의 알파로서 라윤은 책임감이 강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외로웠다. 부모님은 나를 알파답게 키우셨어요. 감정을 숨기라고 라희는 라윤을 안아주었다. 이제 나랑 함께 표현해요. 돌아온 서울에서 라희의 부모님이 방문했다. 그들은 딸의 변화를 눈치챘다. 라희야, 그 여자랑 뭐야? 어머니가 물었다. 라희는 솔직히 말했다. 알파예요. 나를 좋아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LGBT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오메가로서 평범하게 살아. 알파랑은 위험해. 아버지의 말에 라희는 울었다. 라윤은 부모님을 만나 설득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라희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부모님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지은이의 재등장은 더 큰 혼란을 가져왔다. 지은이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라희야, 나 없이 살 수 있어. 라희는 무시하려 했지만 옛 추억이 떠올랐다. 라윤은 이를 알게 되고 라희를 더 세게 안아주었다. 나를 믿어요. 지은이는 과거예요. 하지만 라윤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료가 라희와의 관계를 상사에게 고발했다. 알파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상사는 라윤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커리어를 포기할 거야? 라윤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라희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데리고 한강으로 산책했다. 라희 씨, 우리 미래를 생각해봐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LGBT 운동이 활발해지며 희망이 보였다. 라희는 눈물을 흘렸다. 라윤 씨 덕분에 꿈꿀 수 있어요. 그날 라윤은 라희를 주장했다. 페로몬을 통해 연결되는 순간 라희는 평화를 느꼈다. 오메가로서의 본능이 만족되었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지은이가 라희의 부모님에게 연락했다. 라희가 알파랑 위험한 관계예요. 부모님은 분노하며 서울로 올라왔다. 라희의 집에서 대치가 벌어졌다. 라희야,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소리쳤다. 라윤은 그 자리에 나타났다. 제가 라희를 사랑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잘파라고 해서 오메가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어. 라고 외쳤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가치가 충돌했다. 라희는 부모님과 라윤 사이에서 갈등했다. 라윤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이전에 베타 연인이 있었다. 그 연인은 라윤의 알파 성향 때문에 떠났다. 나는 강해서 사람을 상처줘. 라윤이 고백했다. 라희는 위로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랑은 달라요. 하지만 지은이는 라윤의 과거를 이용해 라희를 설득하려 했다. 그 알파는 너를 버릴 거야? 나처럼 라희는 흔들렸다. 어느 밤 라희는 지은이를 만나러 갔다. 왜 이제 와서? 지은이는 울며 말했다. 후회해. 가족 때문에 그랬어. 라희는 옛 감정을 느꼈지만 라윤을 생각하며 돌아섰다. 고조되는 긴장 속 라윤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경쟁사가 라윤의 사생활을 공격했다. LGBT 알파는 신뢰할 수 없어. 소문이 퍼졌다. 라윤은 회의에서 변호했다. 제 사생활은 제 업무와 무관해요. 하지만 압력은 컸다. 라희는 라윤을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요. 그들은 홍대 거리로 나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요. 한 참가자가 말했다. 라희의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했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마을로 돌아와 결혼해라고 말했다. 라희는 울며 대답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부모님의 반대는 라희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라윤과의 사랑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라윤은 라희를 위해 가족을 설득하려 노력했다. 제가 라희를 지킬게요. 하지만 부모님은 알파의 주장 따위 믿지 않아 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갈등 속 라희와 라윤의 관계는 깊어졌다. 라윤은 라희를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는 우리만 있어요. 라윤이 속삭였다. 해변에서 산책하며 라희는 라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강해졌어요. 제주도의 전통 문화가 그들을 감쌌다. 도라르방을 보며 라윤은 우리 사랑도 이렇게 영원했으면 시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지은이가 라희의 직장에 나타났다. 라희야, 라윤이 너를 이용해. 그녀는 라윤의 회사 스캔들을 증거로 들었다. 라희는 충격받았다. 라윤 씨, 사실인가요? 라윤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회사에서 압력이 있지만 당신을 포기 안 해. 그러나 지은이의 말은 라희의 마음에 의심을 심었다. 알파들은 오메가를 장난감처럼 봐. 라윤의 가족이 개입했다. 라윤의 어머니는 알파로서의 책임을 다해. 오메가랑은 안 돼 라고 말했다. 라윤은 반항했다. 엄마, 저 사랑해요. 가족의 압력은 라윤을 지치게 했다. 라희는 라윤의 고통을 느꼈다. 우리 그만할까? 라희가 물었다. 라윤은 절대 안 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반대는 점점 세졌다. 라희의 부모님은 마을로 돌아오라고 강요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배신이 일어났다. 지은이가 라윤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라윤이 오메가를 주장하며 업무를 소홀히 해 소문이 퍼지며 라윤은 해고 위기에 처했다. 라윤은 분노했다. 지은이 짓이야. 라희는 믿기지 않았다.
왜 그런 짓을 지은이를 만난 라희는 대면했다. 왜 우리를 망치려 해? 지은이는 너를 사랑하니까. 라윤은 너를 파괴할 거야. 라희는 배신감에 울었다. 라윤은 라희를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그들은 LGBT 지원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상담사는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라희와 라윤은 서로의 페로몬으로 위안을 얻었다. 알파 오메가의 유대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라윤의 해고가 현실화되었다. 미안해, 라희야, 라윤이 말했다. 라희는 내가 곁에 있을게 라고 대답했다. 라희의 부모님이 서울로 왔다. 최후의 대치였다. 라희야,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말했다. 라윤은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허락해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딸이 행복하다면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했다. 알파의 주장. 그건 전통이지 사랑이 아니야. 라희는 부모님 앞에서 라윤의 손을 잡았다. 이게 제 사랑이에요. 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라윤의 실직 후 그녀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라희는 카페 일을 더 열심히 했지만 피곤했다. 라윤 씨, 괜찮아요. 라윤은 웃으며 당신이 있으니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윤의 자존심이 상했다. 알파로서 보호자 역할을 못한 게 괴로웠다. 내가 약해졌어. 라윤의 고백에 라희는 함께 강해져요 라고 위로했다. 지은이의 배신은 여파를 남겼다. 그녀는 라희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질투 때문에 라희는 용서할 수 없었다. 우리 삶을 망쳤어. 지은이는 사라졌지만 상처는 남았다. 라윤은 새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인터뷰에서 제 사생활은 제 강점이에요 라고 말했다. 몇몇 회사는 LGBT 친화적이었지만 대부분 보수적이었다. 라희의 부모님과 화해의 기미가 보였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라희야, 건강해? 라고 물었다. 라희는 라윤 덕분에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생각해 볼게 라고 말했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용서는 천천히 왔다. 라윤은 라희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라희를 사랑해요. 지켜줄게요. 라윤이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자유로웠다. 여기서는 나답게 일할 수 있어. 라희는 기뻐했다. 그들은 한강에서 축하했다. 우리 이겼어. 라윤이 말했다. 하지만 최종 시련이 왔다. 라윤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라윤아, 나 돌아왔어. 그녀는 배타로 과거의 상처를 들추었다. 너는 나처럼 약한 사람을 버려. 라희는 질투와 두려움을 느꼈다. 라윤 씨, 그녀랑. 라윤은 단호히 거부했다. 과거야. 이제 라희뿐이야. 하지만 라희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나도 버림받을까? 라희의 울음에 라윤은 페로몬으로 안정시켰다. 영원히 주장할게. 그날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유대가 강해졌다. 부모님의 변화가 왔다. 아버지가 서울로 왔다. 라희야, 라윤 씨를 만나자. 저녁 식사에서 아버지는 한국 사회가 변하는 걸 봤어. 딸의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조심히 살아라고 당부했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결국 라희와 라윤은 함께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강했다. 라윤의 새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라희는 카페를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쫓았다. 작가 되고 싶어요. 라희가 말했다. 라윤은 지지했다. 함께 해보자. 그들은 서울의 작은 집에서 일상을 쌓았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했다. 지은이의 배신은 교훈이 되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 라희는 용서했다. 부모님은 가끔 방문하며 그들을 받아들였다. 라윤 씨, 고마워. 버머니가 말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그들을 도왔다. LGBT 권리가 점점 인정되며 희망이 생겼다. 어느 가을날, 라희와 라윤은 남산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해요, 라윤이 말했다. 라희는 미소 지었다. 버림받은 오메가였던 나, 이제 행복해. 그들의 이야기는 인문적이었다. 사랑은 젠더나 계층을 초월했다. 알파와 오메가의 유대가 아닌 두 사람의 감정이 핵심이었다. 결말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를 주장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 서울의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걷는 그들. 사회는 천천히 변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라희의 눈빛에 라윤의 강인함이 스며들었다. 사랑해, 그 말로 모든 게 끝났다.